그렇다고 한다면 시간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 문제. 시간 문제는 시간 문제죠. 말씀. 결국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사실. 아니, 이동욱 재판관 변호사가 와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사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는 부분을 애시당초 왜 이렇게 대리인단이 하지 않고 이제서야 재판관 출신을 두면서 왜 이제서야 논리를 따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치 저 때와 비슷한 입장인데요.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했는데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하니까 또 선고기일을 연기해준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만 이런 사건에서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하면 할 경우에는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것이 통상적이다. 통상적 사실 별로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법부가 욕먹은 것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정관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 지금 이정희 재판관님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을 선임했다는 것은 그런 전관을 이용해서 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의도. 상당히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사실관계는 지금 고영태 엑스파일 내지 고영태 녹취록을 통해서 증인을 더 추가를 하고 법리적인 부분은 이거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 소추단에서 법리 자체가 제대로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밝혀라. 그럼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박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시간이 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재판 이정미 대행께서 이 소송 절차를 정리를 하실지 정말 이번 기일 아마 진행하고 있을 텐데 오늘 마지막 어떤 식으로 증인 채택을 할지 정말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태 녹음 파일이 2,000여 개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찾은 건가요? 근데 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인데요. 이거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고영태가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재판에서 것이 나왔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검찰에서 다 내는 것이 아니고 2,400개 정도 되는 것 중에 한 29개 정도.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냈는데 검찰과 최순실 씨 변호인단이 기록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거 뭐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나온 이후에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소추단에서 그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법원을 통해서 봐야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걸 채택해줬고 그걸 지난주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가 지금 육성 녹음된 내용이 지금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데 사실 심상찮은 아마 이런 부분을 국회에서 이미 특히 야당 측에서 알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 헌법재판 기각론 이런 얘기가 지금 심심찮게 떠돌면서 그 근거지가 바로 이른바 고영태 녹음 파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언론에 굉장히 큰 혹폭풍을 몰고 오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게 서울중앙지검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2,000건의 녹음 파일인데요. 그 2,000건의 녹음 파일을 다 봤더니 나머지는 다 사사로운 것들이더라. 볼 수 있을 만한 핵심 증거로 될 만한 게 29건이다.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렇죠. 29개밖에 나머지는 다 없더라. 그냥 개인적인 내용이어서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29건을 봤는데 이게 국회 측에게 더 유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 측이 오히려 요청을 오늘 한 것이고요. 국회 측의 요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겁니다. 29개만 채택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2,000개 중에 29개만 채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오늘 권성동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한테 이것이 결코 국회 측에게 소추인단 측에 불리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류상영 WK 부장하고 나눈 대화인데 VIP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진짜 하나도 결정을 못해. 글씨 하나, 연설문 토시 하나도 못해. 여기서 이 사람은 최순실 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VIP가 신임해 받자 VIP가 쳐낼 놈들은 다 소장은 최순실 씨를 얘기하는 건데요. 소장 말 한마디면 다 까이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VIP가 믿는 사람은 소장밖에 없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국정농단의 실세가 누구냐. 그렇죠.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또 다른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 측에서 증인 증거를 들이대도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는 국회 측에 유리한 국회 측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국민 측 소추단에 유리한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것을 갖고 결국은 헌재가 판단을 할 건데
자, 지금 예를 들었고 뭐 우리가 저걸 이런 증언도 있다, 대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목에 먹기 위해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보는 거에 따라서는 정말 고영태가 기획을 하고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고영태는 또 한심하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유, 술 한잔 먹다가 야, 나라 뒤집어서 너 대통령이 내 국무총리 할게. 이런 농담으로 들뭐 일종이었다라고 하는데 예. 제가 질문하는 요체는 뭐냐면 29개를 구분을 해보면 국회 측한테 유리한 부분도 있고 또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도 유리한 증언이 있을 터인데 이 두 개의 양측의 5대5라고 봤을지라도 이 증거가 나온 게 지금 판을 뒤집을 정도의 충격파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물음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2,200개 중에 상당 부분 거의 제가 알기로도 한 1,000개 정도는 이 김모 고원기획 대표가 개인이 아침에 전화형으로 굿모닝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머지 한 1,000개 정도에서 29개 정도는 이게 나왔는데 그 이외에 다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이 박근혜 대통령 소추단에서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1시간 정도로 파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틀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에서 무엇이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추단 측에서라고 한다면 본인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대리인단 측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 29개에 대한 것을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소추단에서 증거로 제출을 했습니다. 예. 저도 그 파일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한 1시간 정도 편집을 해서 나오겠다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아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노승일 씨가 고영태 씨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왕의 남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왕의 남자. 왕의 남자가 무엇이죠? 왕은 여기에서 최순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남자는 고영태가 되는 것이죠. 왕의 남자는 것은 왕은 허수아비고 남자가 실체다. 이런 실권을 차다. 이런 의미가 사실 있을 수 있는 점 하나. 지금 그 고영태 씨의 그 같은 한체대 고학번 친구면서 WK의 직원이었던 유상영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고영태를 좀 낮아봐 봅니다. 영태는 회장이 푸시하는 대로 흔들린다.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만든 그 메커니즘을 고영태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이 메커니즘을 이런 내용이 최순실 이와 같은 어떤 그 WK나 이런 걸 만들기 최초에 이와 같은 계획을 설립했다. 만약에 결국 녹음한 시점, 그 시점에서 이와 같은 왕의 남자니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이 스케일 자체를 프레임을 다르게 만들 어떤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그게 아니고 벌써 최순실이 다 해먹고 있는 중에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른바 찻잔 속이 태풍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실은 상당 부분 이 헌법재판소가 조금 늘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결국 그러한 점은 이 국회 소추단 측에서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자, 이게 1시간짜리를 틀어본들, 네. 또 29건을 채택을 한들, 이제까지 나왔던 부분을 전체 판을 뒤집어 엎을 정도는 과연 되겠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최 변호사님이 소개한 두 개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왕의 남자라고 하는 것을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봐갖고, 최순실을 움직이는 남자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내용에서는, 저 어리버리해서 우리가 귀한 거 몰라, 뭔 얘기인지. 그냥 쟤는 허수아비야.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역사는 말이죠. 필연이 지배하지만 그 계기는 우연에서 촉발됩니다.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얘기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핵심을 쭉 들어가다 보면은 고영태, 최순실 사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들이 퍼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무슨 뭐 고영태가 무슨 뭐 마약을 했든 아니면 무슨 뭐 호스트 바를 뭘 했든 사실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농단이 됐다는 것 그 자체 거기에 계기를 준 게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아마 오늘은 언제 재판관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대다수 국민들 정확하게 예리하게. 은자 예리 안 했습니까? 교수님이 예리하신 거죠. 내가 과거를 다 깎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어떠한 녹음 파일이 나와도 지금 그건 맞아요. 아마 이 고영태도 아마 그 사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 사심이 있었냐면 하는 거 보니까 최순실이가 전화하면은 차관들이 와가 줄을 서 무슨 사무실 얻는데도 그 K스포츠 빌딩 사무실 얻는데 수석 비서관하고 청와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다못해 쓰레기통까지 이거 하자고 이렇게 제가 고영태라도요. 야 이거 만만하죠. 그러면 그와 같은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대통령이 제공하셨잖아요. 그게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상입니다. 다음 기일로 연기하는 거예요? 여운이. 그러니까. 다음 14차 기일 때 또 나오시려고. 자, 그런데 이제 정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입장은 어떻게든지 좀 연기를 해보려고. 네. 그런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기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쨌든 결론을 내야죠. 결론을 빨리 내야 되는 거죠, 상황은. 근데 저는 이미 이제 결론은 앞에 말씀 주신 대로 22일 날까지 변론 기일을 종결하고 23일 날 최종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평의 판결 절차 거쳐서 결정문 쓰는데 2주 잡는다면 3월 초, 3월 9일, 3월 16일 두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3월 9일이거나 아니면 이정미 재판관이 서명까지 다 해서 선고만 3월 16일 날 하는 방안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방향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판이 흔들리고 국민의 민의와 전혀 동떨어진 결론이 나게 된다면 저는 정말 지금 가뜩이나 지금 막 되는 게 없잖아요. AI의 구제역에, 그 다음에 대외관계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공무원들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고 하죠. 기존에 많이 있었던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극화, 청년 실업 문제. 이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불만은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혼란도 커지고요. 최 변호사님,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고, 어쨌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특검이 지금 이제 한간에 따르면 이제까지 전체 수사할 거에 30%밖에 못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4년 동안 통치를 해왔는지는 나왔는데 이번에 29개의 증언,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일에서 1시간짜리 음원 파일이 나온다고 한들 23일 서면 내라고 한 이 일정이 바뀌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재판으로서는 일단 그와 같은 재판장님의 이제 진행 자체는 원칙적으로 지켜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가 생물이라 하듯이 이 소송도 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이 또 미뤄지거나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미뤄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결정성이 들리는데 23일까지 내라고? 재판은 진짜 하다 보면은 꼭 그래 되지 않습니다. 재판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변호사님 이거 언제 끝나겠습니까? 정말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민의 공감대는 최대한 빨리 하려는 공감대는 있지만 그렇죠. 여전히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달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매몰차게 끊기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정미 재판관님보다 이동우 전 재판관님이 더 선임입니다. 그와 같이 좀 강력하게 주장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미룰 가능성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어떤 나름대로의 의사나 이런 부분이 재판 진행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